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올 게 왔다. 유동성 충격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외부 요인에 취약해지고 외부 요인에 취약해지면은 평소에 1% 흔들리는 것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보시고 같이 대응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보시면은 영상을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올렸는데, 요즘에 이제 외부 이슈라든가 좀 외부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3번을 올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으로 저희가 최대한 아쉽지 않게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수요일마다 올라오는 영상들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분기 채권 발행입니다. 이제 부채한도 인상이 됐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죠. 드디어 사람들이 TJ 잔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재무부가 올해 3분기에만 최대 6,290억 달러를 발행해야 된다. 약 870조고요. 단기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뭐 단기국채를 누가 받아주면은 뭐 상관없겠죠.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단기국채 발행 계획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위험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채가 늘어나서 문제인가?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금 잔고를, 그러니까 이게 TJ 잔고죠. TJ 잔고를 7월 말까지 5천억 달러를 채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당시 얘기할 때는 뭐 현재 얼마인데 얼마 정도면 뭐 할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당연히 제가 알려드릴 거고, 지금부터 미국은 TJ 잔고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채워넣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1,500억 달러면 되지, 얼마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추측이고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7월 14일 가장 최근에 발표한 TJ 잔고 흐름입니다. 보시면 2,980억 달러죠. 뭐 7월 8일쯤 발표했을 때는 야 1,500억 달러면 돼, 충분하죠. 예, 1,500억 달러 넣으면 5천억 달러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월 초에는 나갈 돈이 많다 그랬죠. 나갈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3천억 달러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달러가 아니라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7월까지 5천억 달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TJ 잔고를 7월 말까지 5천억 달러를 채우려면 지금부터 2주 안에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 유동성에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데가 어디일까요? 영래포죠. 항상 얘기하지만 영래포가 뭐냐면 연준한테 맡겨놓은 돈이에요. 은행이라든가 금융사가 연준한테 돈을 맡겨놓은 건데 그 돈을 빼서 채권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영래포 잔고에 있는 돈이 현재 198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고 얼마나 적은 거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바닥이라 그러면 돼요. 거의 바닥, 발바닥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돈을 다 꺼내 쓴다 해도 사실 긴급 자금 가져온 거 갖고 하면은 한참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을 지금 이 메꿀 만한 지금 돈을 영래포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7월 말에 어쨌든 5천억 달러를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동성 부족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말쯤에 해가지고 5천억 달러 채워 넣으려고. 그럼 7월만 5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7월 넘어서 8월은 어쩔 건데? 그럼 8월부터는 더 채워 넣어야 돼요. 왜냐면 계획이 8,500억 달러거든요. 9월 말까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면 그럼 8월에는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7월까지 겨우겨우 채워 넣었는데 8월 딱 되면은 이제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8월에는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될까? 9월 말까지 목표가 8,500억 달러예요. 근데 9월 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8,500억 달러라고 해서 5천억 달러에서 플러스 3,500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9월에는 이제 법인세가 들어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법인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빼고 채워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보통 얼마 들어오냐? 2024년 9월 미국 법인세 시즌에 약 1,000억 달러 정도 세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TJ 장국을 계획을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 비워놔요. 법인세 들어올 정도는 비워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 8,500억 달러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000억 달러 들어올 것 같아. 그럼 7,500억 달러 정도만 채워 넣었다가 세금으로 이걸 채워서 8,500억 달러를 보통 맞춰요. 2023년 9월에도 법인세 시즌에 1,300억 달러 정도 들어왔더라. 그래서 잔고 계획 달성을 했고요. 2022년에도 TJ 잔고 법인세 약 1,000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균 한 1,000억 달러쯤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대충 체크할 수 있는데 뭐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뭐 1,300억 달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덜 벌면은 뭐 1,000억 달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2025년도에도 그럼 한 1,000억에서 뭐 넓게 보면 1,500억 달러 뭐 중간중간 들어온다고 한다면 최소 아무리 못 채워도 최소 7,000억 달러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뜻은 뭡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7월 말에서 8월에는 TJ 잔고를 채우면서 시장 유동성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7월에 2,000억, 8월에 2,000억 최소에 최소 그 이상 채워 넣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역내포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너무 적어서 시장 유동성에 타격이 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야 돼요. 지금부터 8월까지 최소 4천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최소예요, 최소. TJ 잔고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니어스 액트법도 일단 부결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단기 국채를 매수하는 일도 당장은 불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SLR 규제 완화도 이번에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의견 수렴 중이라 보니까 2달 동안 당장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거예요. 영래포도 못 받아줘. 지니어스 액트도 부결났어. SLR 규제 완화도 안 돼. 왜? 이것도 2달 동안 의견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이걸 받아줄 만한 곳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상황이 문제라는 거고, 유동성 부족은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증시 조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영래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제가 영래포가 발목 밑에 발바닥이에요라고 하는 게 감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넓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영래포거든요. 그래서 영래포를 보시면은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발바닥이로 했냐면 진짜 없거든요. 지금 2021년도부터 여기 이렇게 위치하던 애들이 이제 금리 인하하고 양적 긴축하면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잔고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 제가 왜 발바닥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지금 TJ 잔고 못 채운다. 택도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갑니다. 일본 국채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가요? 이번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 있죠.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뭐라 그랬어요? 1인당 2만 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1인당 뭐 20만 원씩 뿌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만 원 어떻게 줄 건데? 채권 발행해서? 그럼 또 채권 발행하고 또 빚 내고 또 빚으로 또 이자 갚고 또 빚 내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은 흔해지고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도 5%를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4.99까지 내려왔는데 왜 넘었냐면 지니어스 액트 부결 나고 나서, 그리고 CPI 조금 전달보단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이번 일본은 7월 20일 선거 봐야 되고, 미국은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 다시 올라가서 하원에서 어떻게 결과 나온지 봐야 됩니다. 그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잖아요. 그 영향도 큽니다. 7월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이유는 관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지금 싸우고 있죠. 관세가 35%, 25% 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반등세가 다시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TJ 장고는 7월에 5천억 달러까지 채워야 하고 지금부터 최소 2천억 달러가 필요하고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겁니다. 그래서 8월까지 2천억 달러를 더 채워야 됩니다. 이것도 최소예요. SLR 규제 완화 의견 수렴 중, 지니어스 액트법 부결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몸빵으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밀면은 안 넘어지죠. 근데 몸이 부실부실한 사람한테 밀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럼 외부 이슈에 취약해져요. 외부 이슈에 같은 이슈라도 이게 건강할 때, 유동성 풍부할 때 치는 거랑 없을 때 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리스크를 감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커서 갑자기 이런 이슈가 터서 움직여,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자꾸 이 시장 유동성과 이슈의 관계에서 자꾸 이슈가 세니까 시장이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유동성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 S&P 500이고요. 파란색이 유동성 지표예요. 유동성 지표는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영래포, TJ 잔고,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거를 세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래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내려가야, 영래포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 내려가야 시장 유동성이 풀리는 거고, TJ 잔고 내려가야 되고, 지급준비금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영래폰 떨어지고 TJ 떨어지고 지급준비금 올라가야 이게 양이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지수는 버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가 2020년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가 터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수 급락하고 유동성 폭발하고, 그래서 유동성 따라서 지수 따라가고, 유동성 빠지면은 지수 떨어지고, 결국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 한 번 다시 유동성과 만났죠. 벌어지다가 유동성이랑 지수도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만났다가 또 벌어졌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다? 또 한 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 괴리가 생기면, 유동성과 지수에 괴리가 생겨버리면 이 괴리는 결국에는 뭐다? 수렴한다. 뭐가 수렴해요? 유동성이 올라오든 지수가 내려오든 결국엔 한번 수렴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걸어갈 수는 없어요. 한 번은 수렴하는데 지금 보면은 벌어져 있죠. 이 벌어져 있는 게 한 번은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7월은 여전히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아니 지금 대기하라고 하고 플러스 한 4% 5%더 가지 않았냐? 이거 좀 놓치는 거 아쉽냐? 아쉽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4, 5% 정도는 예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시장이 고점이라고 한 건 어디였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라고 했어요.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기를 저희는 이제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5%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끝내고 이거는 조금 기다립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야, 너 얘기할 때마다 올라간다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계속 시장 폭락할 때부터 여기서 사라고 했고요. 버티라고 했고요. 이제 슬슬 분할 매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사실 20%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는 둔화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뭐다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저희는 어깨쯤에서 슬슬 정리를 하는 거고요. 사더라도 발목, 무릎 사이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번 2025년도 3월, 4월을 이겨냈고, 3월, 4월에
저가의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가 이상 올라왔을 때 15% 20%가 넘어갈 때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뭐다? 신규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은 대기하세요. 저는 얘기하는 게 7월에서 8월 사이에 기회 올 것 같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기회 올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다? 고점 부근은 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 8월 사이에 기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매번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 보고 있을 거니까 저희 꼭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올릴 거예요. 수요일마다 한 번씩 올릴 거니까 절대 부족함 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뉴스나 정보들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참여하실 분들은 현재 3,500명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